저는 법무법인 DLG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제 오픈 소스를 이제 공개하는 경우에는 대개 공개하는 곳에서 우리 이제 오픈 소스는 이러이러한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라이센스 정책을 이제 표방을 합니다. 아마 그 정책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일종의 책임 면제 약관 같은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픈 소스를 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오픈 소스를 업로드한 곳에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그런 이제 리스크들을 잘 체크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것을 학습시킬 거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뭐 다양한 소송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공정한 이용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자체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학습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인정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논리들도 있고요. 뭐 프랑스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이 학습 데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인정되는 아예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침해다라는 주장이 있고 기존의 법리에 의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니까 침해가 아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 침해가 아니도록 적극적으로 만드는 이런 세 가지의 견해가 지금 현재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논의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작년에 정부에서도 이 인공지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작권 법에 이 예외 조항을 두겠다라는 그런 정부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단체들에서 뭐 다양한 이제 반대의 목소리들을 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판례를 기다려 볼 것인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정책적인 고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가져올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이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후자, 인공지능의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 산업을 조금 더 육성하고 글로벌한 표준,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쫓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문제들이 이제 상정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규제를 하는 것이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규제가 시작되면 이 규제의 선을 후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EU 지역에서 조금 더 높은 기준의 규제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규제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법률 제정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인공지능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산업 발전과 규제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조금 더 신중하게 가는 것도 우리한테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에서 이제 주되게 얘기했던 쟁점은 이제 AI의 안전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뭐 안전성 위원회라든지 감독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향후의 입법 과정에서도 AI에 대한 규제나 모니터링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내용은 뭐 EU 인공지능법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의무들 내 일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값이 도출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들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규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향후에 이제 그런 그 큰 규제 흐름은 비슷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EU에서 인공지능법이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 또는 많은 업체들이 이 EU의 인공지능법을 일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걸 포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도 EU 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법이 향후에 이제 발의되고 입법될 때 EU의 법을 많이 참고할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도 EU의 인공지능 법이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실제 우리 서비스에 미리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도움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학습 데이터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알고리즘의 과정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잘 확보해 둔다고 하면 향후에 이제 그런 위법 사항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초기에는 뭐 다양한 윤리 강령 뭐 윤리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돼서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약간의 이제 권고성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EU AI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게 단순히 이제 윤리적인 차원, 권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적 의무로 이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AI 법을 보면은 이제 사업자가 특히 이제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다양한 이제 의무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업자도 이제는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의무를 준수한다.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들에서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무엇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에 하나하나 녹여가는 과정이 앞으로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서비스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절차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개인정보가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될 텐데요.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되면 법상 뭔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따라서는 우리 개인정보 그 취급 안 할래. 우리 개인정보 빼고 나머지 것만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법적 의무를 다 이제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무를 직접적으로 다 이제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아예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를 우리가 제공한다기보다는 서비스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하는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이제 인공지능 법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의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그 정책을 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EU 쪽에서의 논의, 또 미국에서의 논의, 뭐 각국에서의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서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간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컨트롤 타워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속도와 폭을 조절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또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인공지능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타트업이 이제 3년 전부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리갈테크 정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해서 법률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GPT가 나오면서 뭐 한 번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GPT나 다른 인공지능 엔진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 같은 작은 업체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깊어집니다. 근데 하여튼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 엔진 자체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 3년만 지나도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그런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과연 변호사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사법으로 인해서 리갈테크에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해소하고 어느 정도는 여전히 이거는 또 보호해야 되는지,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이제 로펌이나 법무팀이 사용할 수 있는 ERP 같은 이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능들이 장착돼서 이제 변호사나 법무팀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 인공지능 서비스의 폭은 점점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변호사법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가 향후에 이제 리갈테크 산업에 있어서는 큰 기회나 위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저희 역시 이제 인공지능 기반한 그런 이제 법률 서비스도 출시하고 또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법무법인의 이메일이든 전화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프랙티스 그룹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그런 이제 법적인 이슈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또 새로운 해결 방안들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그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